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HD현대가 국빈 방한 중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조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MOU까지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자 조선 계열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HD현대가 이번 논의에서 현지 조선소 운영 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조선협력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D현대는 전날 또럼 서기장이 주재한 기업 간담회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HD한국조선해양은 베트남 최대 국영해운사인 베트남 해양공사와 포괄적 조선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양측은 베트남 조선업 발전 촉진과 BIMC 선대 확충 및 현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은 인건비가 국내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넘어갔던 벌크선과 유조선 등의 선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K조선의 신뢰성과 비교적 적은 인건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HD한국조선해양은 6.6% 상승한 37만 9,500원에 HD현대중공업도 2.52%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에 OLED 관련 디스플레이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달 11일 BOE와 자회사 7곳 등 총 8개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BOE에 14년 8개월간 제한적 수익 금지 명령을 내렸고 최종 판결은 11월 17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낮은 단가를 무기로 LCD에 이어 OLED 시장의 점유율까지 확대하고 있었는데 이번 BOE의 기술 탈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수혜를 예상했고 BOE에 배정된 아이폰 프로 모델의 일부 패널이 LG 디스플레이에 재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LG 디스플레이는 22.49% 상승한 13,290원에 프로2000과 핌스도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웅에서 자체 개발한 세마클루타이드 성분의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주사제의 80%나 되는 흡수율을 보이자 대웅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웅제약과 대웅테라퓨틱스 등이 개발한 붙이는 패치 형태의 비만 치료제가 인체 초기 약물 흡수 시험에서 주사제 대비 80%, 경구제 대비로는 약 160배의 흡수율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기존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생체 이용률은 주사제의 30% 수준이었는데 대웅테라퓨틱스의 특허 기술로 80% 이상까지 끌어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마이크로니들 제형은 복약 수능도를 높일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지만 고용량 약물 전달이 어려운 한계도 있었는데 이번 실험은 그러한 기술적 장벽을 넘은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대웅과 대웅제약은 각각 4.41%와 2.09%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게임 제작사 펄어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기대작의 출시 일정마저 연기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펄어비스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796억 원을, 영업 손실은 적자 폭을 키워 1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이익 또한 적자 전환에 22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펄어비스는 영업이익이 광고 선전비 증가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당기 순이익은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 환산 손실이 반영되며 적자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이었던 붉은 사막도 내년 1분기로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2019년 처음 공개돼 높은 퀄리티로 주목받았던 붉은 사막은 출시가 계속 미뤄지며 출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최근에 여러 게임쇼에서 사전 체험을 진행하며 출시가 코앞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출시 시점이 연기되며 실망감이 커진 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소식에 펄어비스의 주가는 24.17% 하락한 29,6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간밤 CPI 결과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90%대로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런 영향 받아가면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 초반 상승 출발했다가 10시 부근에서 좀 상승폭을 둔화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이 국내 시장에서는 양도세 관련한 노이즈가 마무리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10시 부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려갔던 코스피입니다. 오늘 결국에는 마감장에서 1%대 상승하면서 3,224포인트 종가 형성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닥도 오늘 비슷한 추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일중 고점이 816포인트였는데요. 오늘 고점 부근인 814포인트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다음은 그러면 이어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면요. 영국이 기준이다. 영국은 50일 걸렸다. 이 품목 관세 적용 시기에 대한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앞서 영국 같은 경우는 5월 8일에 관세 협의를 마무리를 했는데 6월 30일 관세가 적용이 됐죠. 7월 31일 한국과 미국은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세 적용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7월 31일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 15%가 확정이 됐죠. 시장은 당초에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데드라인이 지나고 나서 8월 7일부터 적용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9월 중순 정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하된 관세가 부과되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면 국내 기업에게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25일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한 차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겠죠. 우선 25%의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는 현대차를 살펴보면요. 2분기 25% 관세가 적용되면서 영업이익의 감소액이 약 8,300억 원에 육박을 합니다. 이걸 한 달로 따져봤을 때 5천억 원 중반에서 후반대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회는 없을까요? 기회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죠. 반면에 일본의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생산 공장이 없다 보니까 일본 브랜드와의 이 경쟁에서 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내에서 9월 30일 이후에는 IRA 보조금이 폐지가 됩니다. 7,500달러 정도를 지금 지급을 받고 있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보조금이 폐지되면 현대차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도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들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 오늘 자동차주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2차 전지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전기차 시장 진짜 살아나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요.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를 살펴보면 이 90일 관세 휴전에 대한 연장, 미국과 중국이 한 차례 합의를 했지만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의 전기차에는 100% 관세, 또 배터리에는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 ESS의 경우에는 현재 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58%대까지 올려잡을 것으로 시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보자면 국내 전기차 이제는 캐즘이 좀 완화됐나라는 기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6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신차 판매량 중에서도 전기차의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6.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 추세로 봤을 때도 이런 전기차 캐즘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부분들 좀 뒷받침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선 북미에서는 하락했지만 유럽에서는 28%대, 중국에서는 38%대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추세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시장 이제는 반등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이러한 기대감들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관련해서도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저희랑 계속해서 전략들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 체크해봤는데요. 이어지는 마켓업의 시간에서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보시고요. 저희 오늘 이 시간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네, 수요일장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미국 증시에 영향 좀 받아가면서 강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장 형태로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내용을 세밀하게 보시게 되면 이 LG 디스플레이가 치고 나가면서 이 전자 쪽, 이 기존에 우리가 좀 강한 상승력을 갖고 있던 이 전자 쪽에 오랜만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시장을 끌어왔던 조방원 이쪽에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유지해서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전기전자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에 역시나 이 상반기와 좀 다른 그런 시장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전자 쪽을 관심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전기전자가 정말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소식들 들려오면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이 밖에도 또 우리가 어떤 이슈들 또 어떤 섹터 살펴봐야 될지 같이 한번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파트너님이 가져와 주신 이슈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 판매이익 모두 탑. 자동차주 질주 본능이 이끌까? 네, 자동차주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에 대해서 좀 전망들도 좋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사실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파트너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역시나 이제 관세 때문에 그런데요. 이 자동차 쪽에 부과되는 관세가 이 트럼프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상호 관세 때문에도 우리는 15%로 정리가 됐고 일본도 비슷하게 15%고 EU도 15%입니다. 결국은 미국 연방정부가 15% 그동안 뭐 안 냈던 세금을 이제 관세를 받아가는 것뿐이고 그 나머지 경쟁하는 업체들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유럽과 이 일본 차들이 가장 큰 경쟁사가 되는데요. 그들이 뭐 똑같이 관세를 내기 때문에 뭐 상황은 똑같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관세를 더 부과하게 되면 자동차 값이 오를 텐데 미국 소비자들이 예전만큼 소비를 해줄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하죠. 하지만 상반기에 현대차의 실적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선방을 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거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전기차나 이런 쪽에 최신 모델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그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이런 판매율도 동반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세계 3위권, 그다음에 수익률로 따지면 세계 2위권의 실적을 상반기 중에 올랐죠. 이건 대단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을 올 하반기에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그 수익률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차가 2위를 글로벌 시장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른 주가 반영은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주셨는데요. 종목은 어떤 것들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현대차 그리고 기아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완성차 분야에서 현대차의 최근 실적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 그 자동차 완성차 판매율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디젤 게이트라고 하나요? 그 사건 이후로 지금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미국 내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판매량이 줄어든 곳을 바로 우리 현대차와 기아가 공략해 들어가서 SUV 갖고 굉장히 꽤 짭짤하게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나름대로 이제 그 대중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SUV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싼 값에 가격을 싸게 후려쳐서 팔고 있다라고 하지만 SUV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본 차량을 카고 트럭 같은 그런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트럭이 주로 많이 팔긴 하는데 SUV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주말 레저 차량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 차량보다 굉장히 비싸죠. 그게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시장에서 자동차를 잘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의 동침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GM과 같은 플랫폼에서 자동차를 앞으로 생산을 하기로 했고 5종의 자동차를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문제를 서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을 미국 GM과 현대차가 서로 이제 좀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사업을 하자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적과의 동침이 제대로 잘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처음에 30만 대 예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그걸 50만 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울산에서 싣고 와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파는 차보다는 미국 현지에 생산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내놓는 차를 늘리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울산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감이 줄어들까 봐 좀 걱정하는 눈치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좀 배려를 해주면서 잘 해야겠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모두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그 현대차와 기아 앞으로 하반기에 내 포트폴리오에 좀 담그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차와 기아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물론 그 현대차 같지만 이번엔 기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에 이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고 올 하반기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상장과 함께 현대차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 정의선 회장이 기아차 지분도 일부 갖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시면 기아차의 주가를 끌어당겨야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EV6하고 EV5 같은 이런 신차, 이 기아차의 전기차의 신차들이 꽤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유럽 시장에 런칭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들의 판매율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기아의 신차, 전기차 신차 모델들이 유럽 시장에 런칭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기아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 좋아진 실적은 곧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그렇게 큰 매출액 차이가 없는데 주가는 서로 반토막, 그러니까 기아차가 현대차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뜻은 기아차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아차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네, 기아가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애프터픽 기아로 꼽아주셨습니다. 자동차주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ESS 성장과 전고체 기대, 2차 전지 승승장구할까? 네,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사실 상반기부터 우리 파트너님이 계속 이제는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반등 흐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2차 전지는 여러분이 예전부터 뭐 전기차 캐지민이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접해서 지금도 좀 뭐랄까 좀 담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망설이다 맨 마지막에 막차를 타시게 될 겁니다. 전기차, 특히 2차 전지 쪽은 전기차와 함께 지금 시장을 다시 한번 견인하고 있고 시장 내에서 우리가 기존에 3원계 중심으로 우리 전기차 배터리 셋업체들이 만들어 왔다면 앞으로는 LF 배터리를 만들 겁니다. LF만 만들 뿐만 아니라 양산까지 하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배터리 업체, 전 세계 글로벌 1위인 CATL, 그다음에 2위인 BYD, 이 업체들을 3위인 LG 엔솔이 제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배터리 업체보다는 한국의 배터리 업체의 성능이 좋고 또 안전성 면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3원계인데도 불구하고 화재율이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LF 배터리까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만들게 되면 이제 중국 업체들을 찾는 그 자동차 메이커들보다는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셀 업체를 통해서 LF 배터리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전기차 업체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LG 엔솔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그렇고 SK온도 LF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중국이 주도하던 이 시장을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이 그 시장을 이제 다시 한번 넓혀가면서 이 판도를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LG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여러분 그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시면 앞으로 하반기 수익률을 따라가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차에 들어간 전기차 배터리 쪽도 그렇고 2차 전지 전반에 걸쳐서 새롭게 시각을 갖고 좀 용기를 갖고 이쪽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만 그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포인트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 이야기대로 참 손이 안 나가는 섹터였는데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큰 반등 흐름을 좀 이어냈었는데요. 각각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LG엔소 같은 경우는 글로벌 3위입니다. 지금 현재 3위고 그러면 삼성 SDI는 글로벌 한 6위나 7위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LF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그 실적은 결국은 주가를 밀어 올릴 겁니다. 특히나 LF 배터리를 우선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ESS 쪽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기차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선 완성차 업체와 함께 LF 배터리를 적용하는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 기간이 모델 개발에만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먼저 LF 배터리를 적용을 하고 내년,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27년에는 우리 한국산 LF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모델들이 시장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중국의 CATL과 BYD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우리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제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 업체를 담그셔야 되고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파일럿 라인을 지금 수원에다가 먼저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LG엔솔보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는 LF 배터리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로 화재 위험은 더 낮고 출력은 더 강한 그런 배터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삼성 SDI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 LG엔솔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고 삼성 SDI는 고점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 SDI는 그 1조 6천억의 증자를 하고 그 증자 대금으로 헝가리 공장에다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헝가리 공장이 현대차와 기아의 P6라는 각형 배터리를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이 뜻은 삼성 SDI와 현대차와 기아의 협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는 LG엔솔과 SK온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삼성 SDI는 최근 들어서 삼성 전자 쪽에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서 또 이에 대해서 또 중소형 배터리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각각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주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이번에는 삼성 SDI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를 편입하지 않으시면 장기적으로 이 2차 전지 배터리 셀에서 재미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 SDI 같이 한번 정리해봤고요. 오늘 애프터픽은 삼성 SDI를 꼽아주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계속해서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주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시장 참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나는 하반기 수익률이 아직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하시는 분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공부방에서 가능한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하는 소식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정보이긴 하지만 이 투자 판단에 따른 투자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중국 BOE를 상대로 전례 없는 승소를 거뒀다. ITC는 BOE의 기술 탈취를 인정하고 14년 8개월간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BOE는 아이폰, 메타 스마트 글라스 등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제재는 미국 내 마케팅 판매 광고 재고 판매까지 차단하는 전방위 봉쇄 조치다. 또한 보증금 100%를 부과했다.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BOE가 부정한 수단으로 기술을 취득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다. 2분기 아이폰용 소형 OLED 패널 시장에서 BOE는 22.7% 점유율로 LG 디스플레이를 앞섰지만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판결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까지 해서 3일 연장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BOE가 중국의 유명한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여기를 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기술 소송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겼네요. 이 BOE가 갖고 있는 기술이 옛날에 우리 SK 하이닉스에서 떨어져 나온 하이디스가 갖고 있던 기술들인데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먹튀를 한 거죠. 결국은 나쁜 짓 하면 다 벌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조선주가 요즘 들어서 좀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상반기 내내 올랐습니다. 상반기 내내 올라서 뭐 예전에 연초에 뭐 돌이켜 보시면 지금 뭐 너튜브에 올라가 있는 제 방송을 보셔도 아시고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조선주를 언급하면 항상 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화 오션 같은 예를 들면 10만 원이 넘었죠. 연초에 말씀드렸다가 한 2만 원대인가 그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한 상반기만 벌써 한 몇백 프로가 오른 겁니다. 그만큼 이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MRO 사업까지 맡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민간 상선 시장에다가 더해서 미 해군의 이 엄청나게 큰 시장까지 열리면서 조선업체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이 미 해군의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갖고 우리가 미국과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를 얘기할 때도 이 마르스 프로젝트라는 걸 갖고 이 관세 문제에서도 이 조선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돼줬습니다. 그만큼 조선업은 한국의 조선업체들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 조선주는 이제 슈퍼사이클에 들어가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황을 누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철광석 가격의 안정, 그다음에 후판, 배를 만들려면 거기 들어가는 원재료인 철강 중에 후판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철광석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후판 가격도 안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흑자를 다 내기 시작했고 그 흑자 폭이 점점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사들은 중국 조선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톤수는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부가가치 배들만 골라서 수주를 받았어요. LNG선뿐만 아니라 Very Large Container 그게 VLCC라고 그러나요? 그 같은 굉장히 큰 배, 한 2년, 3년 걸려서 만드는 굉장히 큰 배들만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죠. 거기다가 이 친환경 이 분위기 때문에도 엔진도 듀얼 엔진 써가지고 굉장히 좀 비싼 엔진들을 우리가 거기다 이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값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마진을 많이 남겨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 조선업 전체에 걸쳐서 호황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MRO 사업, 그리고 미 해군의 이 새로운 신형 그 군함을 건조하는 사업에도 우리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조선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조선주들의 지금 가격 조정은 지금 상반기 때 조선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이 조선과 관련된 그 K조선 ETF나 이런 금융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시중 자금들이 많이 몰려왔죠. 그런데 중요한 건 펀드맨이 생각할 때 지금 고가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가격에서 이걸 편입할 경우에는 여기서 수익을 내기에는 ETF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뜻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상반기에 수익이 난 펀드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매물을 던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면 그 폭락한 낮아진 가격에서 새로 만들어진 ETF나 그 펀드에서 이걸 편입을 하면
그만큼 싼 가격에서 이런 유망한 종목들을 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오션이나 이런 조선주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하나오션은 이 최대주주 쪽이었던 예전의 최대주주죠. 이 한국산업은행 갖고 있는 지분이 한 19% 정도 됐었는데 상반기 중에 한 4%를 이미 팔았고요. 요번에 남아있는 15%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블록딜로 판매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죠. 그에 따라서 하나오션은 지난번에 하루에 10% 이상 폭락하는 것도 보셨는데 그렇게 이제 그 블록딜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데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가니까 우리가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자금이 한 5조 원이 넘게 됐습니다. 그건 그나마 좀 다행이죠. 우리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나오션의 이전 명칭이 있을 때 우리가 투자한 돈이 꽤 많은 걸로 알려졌는데 그중에서 좀 많은 부분을 공적 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중국이 조선사들과 이런 철강사나 또 이제 이런 조선사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과의 패권 전쟁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미국의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이 조선사들과 이 철강사들 이런 쪽에서 부실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의 경쟁자였던 중국의 조선사와 철강사들이 이런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이제 판매도 영업도 할 수 있고 또 수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조선사들과 철강사들 우리 또 조선사들에게 굉장히 큰 유리한 그런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자기들 법까지 바꿔서 이 MRO 사업도 우리 한국 기업에 넘겨주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신형 군함을 만드는 것도 한국 조선사에게 발주를 주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조선사들은 기존의 민간 산성과 이 군용 특수선 이쪽 양쪽 분야에 대해서 수익이 늘어난 그런 호기를 맞게 됐죠. 그런 면에서 이 조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조선 그 가격 조정은 여러분들에게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바겐셀 시즌을 좀 오픈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동안 상반기에 많이 오른 주가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회사들이 얼마만큼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종목들을 담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K방산이나 K조선에 관련된 ETF 쪽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금들은 곧바로 이런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그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HJ 중공업과 STS 엔진 같이 공적 자금을 들여서 구조조정을 했던 업체들 중에 그 여기에 들어와 있는 FI들이 지금 현금, 그러니까 자금 회수를 위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가가 싸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노려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저점에 이 좋은 종목들을 담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상호 관세 때문에도 이 신규 선박에 대한 발주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확인이 되는 사안인데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좀 그 주가에 이 조선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고가의 고부가치산들만 골라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주의 절대량은 우리가 중국보다는 적죠. 하지만 그 부가치면 거기서 마진을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들은 우리 한국 조선사들이 더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저가 매수 대상을 잘만 고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역시나 조선주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오션, 한화엔진, HD 현대 마린엔진 이렇게 이 조선사와 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부품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고 이번에도 오늘도 그 시간에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우선 단기적으로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최근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실적에 따른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반기에 조선주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는 싶은데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 조선주부터 시장 대응하는 전략들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조선주 관련해서 공략주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게 한화오션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 내내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급격하게 주가가 2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때문에 미 해군에 대한 MRO 사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신형 군함 건조 계획에 우리 한국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 한화오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진, HJ 중공업 이렇게 세 회사가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그 한진중공업,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영남 그쪽 지역의 바닷가 지역에 있는 그 이런 조선 기자재업체들과 한 10여 군데가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이 수주를 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HJ중공업의 주가 급등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 지금 현재 한 15% 정도 갖고 있는데요. 그 지분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며칠 동안,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한 10% 넘게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한국산업은행이 블록딜로 매각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공시가 안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산업은행이 한 번 더 그런 블록딜을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한번 매각을 해서 주가가 좀 횡보를 했었는데 요번에 또 주가가 2단계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또 추가적인 그 지분 매각이 있을 겁니다. 그 결국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15%의 지분은 모두 매각을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공적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한화오션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 상선 쪽 전체 매출액의 80%는 민간 쪽인 상선 쪽에서 발생하고 지금 현재 20% 정도가 특수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잠수함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그러니까 특수선이나 군함, 물 위에 떠 있는 군함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물 아래에서 잠수함은 한화오션이 해외 나가 수출을 할 때 이런 영업을 한다. 이게 방사청에서 서로 합의를 봤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게 됩니까? 위아래든 다 돈이 되면 다 달려드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이 한화오션은 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라는 것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리조선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MRO 사업도 수주하고 신형 그 군함 건조 사업에도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2분기 때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안 좋은 이유가 한화오션에서 사람들을 많이 파견을 하고 이 필리조선소의 현대화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살짝 삐끗한 것일 뿐이고 이게 결국은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미 해군의 사업을 수주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투자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화오션은 매수가 10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이 종목은 한화엔진입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모회사인 한화오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모회사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화오션이 수주하는 이 배들에는 기본적으로 한화엔진의 듀얼 엔진이든 무엇이 되든 간에 이 한화엔진이 만든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화엔진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이 부품들이 있습니다. 선박용 부품. 그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화엔진이 만드는 이중연료 엔진, 이게 그 중국 조선사에서도 발주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마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익률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한화엔진은 그 한화오션에도 납품을 하고 삼성중공업에도 엔진을 공급하고 중국에 있는 조선사에도 엔진을 공급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중국은 아직 듀얼 연료 엔진을 만들 기술력이 안 됩니다. 이 말뜻은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에게 사다 써야 한다는 소리죠. 그런 면에서 한화엔진이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번 2분기에서는 그런 매출액 3,877억을 기록하면서 그걸 숫자로 보여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숫자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를 보고 투자 결심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화엔진은 앞으로 그 주가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매수가는 37,000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중공업에 대한 매출 수주잔고입니다. 27%나 되고 있고 중국 조선사에 대한 이 수주잔고가 45%입니다.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듀얼 연료 엔진에 대한 이 중국 내에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걸 잘 보시면서 마지막 종목 소개하기 전에 잠깐 전한 말씀 듣고 와서 마지막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공략주로 하나오션과 하나엔진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목표가 10만 원, 3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기는 했지만 나는 매도 타점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혼자는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공략주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올랐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60도 각도로 이렇게 급하게 오른 종목이 나오면 이거는 시세 분출이다 해서 일단은 관망을 합니다. 여기에 뛰어들어가서 블라방처럼 쫓아 들어갔던 자차다가는 단기적으로 상투를 물릴 수가 있죠. 하지만 그거는 실적이 피크를 친 업체고요. 그 HD 현대 마린이라는 이 업체는 아직 실적 피크를 친 게 아닙니다. 이 업체가 예전에 STX 중공업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를 HD 현대그룹이 인수하면서 이름을 HD 현대 마린엔진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선박용 저속 엔진 이쪽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쪽에서 자기만의 시장을 갖고 있고 이 업체도 역시나 듀얼 엔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 HD 현대 마린 엔진은 우리나라에도 조선사가 무슨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 이런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HJ중공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진중공업이나 이런 그 중소형 그 조선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 엔진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 HD 현대가 인수할 때 걸림돌이 됐던 게 한국 해양 크래프트 샤프트라는 회사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업체가 만드는 크랭크 샤프트 엔진의 그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 부품인데 이거를 HD 현대에서 인수를 할 경우에는 거의 독과점이 돼버려요. 이것 때문에 삼성중공업이나 이쪽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납품을 하고 가격은 올릴 수 없다. 이런 조건들을 걸어서 조건부로 인수를 허용해 준 것이죠. 그만큼 HD 현대 마린엔진은 나름대로 시장에서 독자적인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면을 잘 보시고 이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신형 군함을 건조하는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이 HD 현대 마린 엔진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예요. 그런 걸 잘 보시고 매수가는 8만 원,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관련해서 마지막 공략주는 HD 현대 마린 엔진 가져와 주셨고요. 매수가 8만 원으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앞으로도 시장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대응, 시장 전략 같이 챙겨나가실 수 있고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소식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